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좁쌀 여드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진 않았는데 요즘에 워낙 외모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좁쌀 여드름조차도 해결하고 싶다. 잘 모르시는 여드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 하나 있거든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게 가장 이제 좁쌀 여드름의 큰 원인인데 호르몬 분비 외에도 피지 분비를 늘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좁쌀 여드름 집에서 잘못 압출하셨다가 오히려 피부에 더 염증 생기고 상처로 남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꼭 제거를 집에서 하셔야겠다면 좁쌀 여드름은 그냥 두면 당연히 사라질 수 있죠. 각질 형성 주기가 보통 4주 정도 되는데 위쪽의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면서 안쪽에 있던 피지, 면포가 빠지면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또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좁쌀 여드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진 않았는데 요즘에 워낙 외모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좁쌀 여드름조차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선 좁쌀 여드름은 말 그대로 피지가 배출되지 못해서 뭉쳐서 생기는 거죠. 피지가 뭉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배출이 잘 안 돼서 뭉치게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는 것도 요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피지 분비를 직접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게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지 분비를 직접적으로 억제시켜줄 수 있는 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있죠. 여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사춘기 때 안드로겐 분비량이 늘어나면서 여드름 발생률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란기 에스트로겐 농도가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제 생리 바로 직전에 에스트로겐 농도가 최저가될 때 확실히 여드름도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여드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IGF-1이라고 호르몬이 하나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부신과 생식샘에서 안드로겐 분비를 직접 좀 촉진을 시켜서 피지 분비를 늘리기도 하고요. 각질세포나 피지세포의 증식을 또 촉진시키기 때문에 각질도 많이 쌓이게 하고 피지 분비도 늘려서 여드름을 또 만들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IGF-1 같은 경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 고혈당, 혈당이 많으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오면서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빨리 오르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유제품 같은 경우가 직접적으로 IGF-1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드름을 또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호르몬 분비 외에도 피지 분비를 늘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상황, 음식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도 분비가 촉진이 될 건데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구독자분들 잠오시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무튼 호르몬 분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웬만하면 그냥 두시는 걸 더 권유드리긴 하거든요. 압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들어요. 피부에 뭔가 이렇게 생기면은 없애서 매끈하게 만들고 싶고 이런 욕구가 당연히 드는데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피부에 자극이 덜하게 염증 반응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좀 해야겠죠. 그래서 꼭 압출을 하셔야겠다면 꼭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은 간단하게 필링제 사용하셔가지고 가볍게 각질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스팀 타올을 얼굴에 좀 대주셔서 모공을 살짝 열어주시고 배출이 용이하게. 그 다음에 압출을 하실 때에도 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손으로 하게 되면 필요보다 과하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출하실 때는 꼭 기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 짜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냥 당장 손 대가지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럴 때에는 진짜 다른 거는 다 안 하더라도 손은 꼭 손소독제로 반드시 씻고 압출을 하셔야지 거기에 균이 오히려 증식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압출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재생 연고를 발라주신다거나 아니면 습윤 테이프를 붙여줘서 외부 감염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신다거나 하시는 게 좋겠죠. 좁쌀 여드름 집에서 잘못 압출하셨다가 오히려 피부에 더 염증 생기고 상처로 남는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제거하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지만 꼭 제거를 집에서 하셔야겠다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지켜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스킨케어 제품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던 피지 분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고혈당 상황이라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피부 장벽이 깨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해 주시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좁쌀 여드름이 생기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겠죠.
그것도 도움이 당연히 되는데 우리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 반응에서 NF-kappaB 경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피지 세포의 분화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지 분비가 또 늘어나게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것도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 화장품을 발라준다라고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을 좀 보강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피부 장벽이 보강이 되면서 외부 물질들의 차단에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염증이 또 줄어들면서 피지 분비도 줄어들 테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게 가장 이제 좁쌀여드름의 큰 원인인데,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잡히지 않으면 피지 분비량은 잡을 수가 없어요. 피지 분비를 줄이는 시술도 많이 있죠. 에토존 PTT라는 것도 있고, 포텐자라는 시술도 있고, 스킨보톡스라는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는 다 일시적으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시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하게 산다면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발병률도 줄어드는 거니까 너무 시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거 그냥 두고는 진짜 불안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오셔가지고 아쿠아필 같은 모공 청소 관리, 그러니까 피지가 쌓여있는 거를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모공 청소 관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특히 혹시나 균이 증식해가지고 염증성 여드름을 발전했다, 이런 거는 이제 눌렀을 때 너무 아프다 하면은 안쪽에 염증이 찬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흉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염증 주사를 받아줘서 깔아앉혀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하게 압출을 받아가지고 염증의 원인을 제거해 주신다거나 하시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좁쌀 여드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좁쌀 여드름 그 자체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해결되는 경향도 있고요. 완벽하게 해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결국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뭔가 시술적으로 내가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집에서 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셔가지고 해결을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